안녕하세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위클리 아르트 진행의 정소희입니다. 오늘은 유예빈, 정시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어제가 어떤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었습니다. 사실 창밖을 보면 여전히 두꺼운 외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절기가 주는 힘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겠구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 하나로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생기곤 하는데요. 예술도 이 입춘과 닮았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삭막한 겨울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만나는 한 편의 공연, 음악 하나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주기 때문인데요. 이 입춘이 지나면서 공연계도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공연들이 무대를 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객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뭘 봐야 하나 고민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저희 위클리 아르테와 함께 하시면서 꼭 챙겨보면 좋을 공연들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저희가 좋은 공연들 가득 준비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픽스테이지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공연은 바로 오랫동안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또 기대했던 작품입니다. 혹시 두 분 유령이나 사후세계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공포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약간 으스스한 그런 거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니면 저는 드라마 도깨비 있잖아요. 그렇게 로맨틱하거나 혹은 슬픈 사연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생각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 속의 유령들은 조금 다릅니다. 슬프기는커녕 아주 시끄럽고요. 또 무섭다기보다는 어딘가 짠하고 엉뚱하거든요. 무려 98억 년 동안 이승과 저승 사이에 끼어서 제발 나랑 놀아달라고 외치는 저세상 텐션의 유령 이야기인데요. 팀 버튼 감독의 영화로도 유명하죠. 뮤지컬 비틀주스입니다. 이 공연 알죠? 요즘 버스나 지하철에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비틀주스잖아요. 이렇게 짧게 영상만 봐도 벌써부터 악동 같은 그런 재기발랄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저는 사실 기억하기로는 옛날에도 한번 한국에서 공연을 했던 걸로 아는데 이제 다시 돌아온 걸까요? 네,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비틀주스는 지난 21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전 세계 최초로 라이선스를 따서 공연을 해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무대를 옮겨서 마곡에 있는 LG 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입니다. 이 초연 이후에 약 4년 만의 기환인데 이번 시즌은 제작진이 아주 작정을 하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초연 때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강력해졌거든요. 기대가 굉장히 되는데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번역과 각색입니다. 이 초연 때는 한국 정서에 맞추느라 조금은 순화된 소위 순한맛 버전이었다면 이번에는 브로드웨이 원작의 느낌을 가득 살린 매운맛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코미디 각색에 부캐 부자로 불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쥐롤라 개그맨 이창원 님이 참여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한국 관객들이 빵 터질 수 있는 웃음 포인트를 아주 맛깔나게 살려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는 그 쥐롤라 이창호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쥐롤라 이창원 님입니다. 이렇게 전문 코미디언이 각색에 참여했다고 하니까 대사가 굉장히 찰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사실 코미디, 뮤지컬은 웃음 코드가 조금 안 맞으면 지루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이번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블랙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줄거리를 알아야겠죠. 잠시 한번 이야기해보면요. 이 주인공 비틀주스는 추정 나이 98억 살의 유령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승과 저승,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외롭게 지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성격이 조금 괴팍하고 이상합니다.
98억 년이나 혼자 있었으면 사실 좀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비틀주스의 소원은 단 하나인데요.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3번 불러줘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갓 유령이 된 소심한 부부 바바라와 아담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마침 이 부부의 집에 겁없는 10대 소녀 리디아가 인사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리디아가 유령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운명적인 만남인데요. 네, 맞아요. 비틀주스는 리디아에게 접근해서 내 이름을 3번만 불러달라 끈질기게 유혹하는데요. 과연 리디아가 그 이름을 불러줄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소동이 벌어지는지가 이 작품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 영화를 봤을 때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무대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또 뮤지컬 하면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음악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 오프닝 곡인 The Whole Being Dead Thing은 시작부터 관객의 혼을 쏙 빼놓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요. 또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곡이 있는데요. 바로 Say My Name입니다. 혹시 저승사자가 망자를 데려갈 때 이름을 몇 번 부르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들어본 거는 같은데 왠지 3번 부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틀주스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비틀주스의 이름을 3번 부르면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존재가 되는 건데요. 이 98억 년이나 홀로 살아온 그가 이 이름 3번이 얼마나 간절할지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비틀주스가 간절함을 담아서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아주 절박하게 그렇지만 또 능글맞고 코믹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 넘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올까요? 친구할까 우리 친구 좋잖아. 좋아요, 좋아요. 내가 볼 땐 말이야 네 아빠가 문제야. 혼쭐을 내줄까 확 죽여. 뭐? 야 리디야 너 죽지 마 아깝잖아. 아빠한테 복수하자. 다 부셔버려 박살내 정신해체. 싫어. 방법은 많아. 일단 내 이름을 불러줘. 이름 모르는데. 근데 내 입으론 말 못해. 몸으로 말한다면 그건 돼. 2단어. 뒤에 거 마셔. 콜라. 와인. 주스. 자, 앞에 거 치객. 휘청. 비틀 주스. 천재. 자 이 기사로 우렁차게 3-4번 자 쭉 이어서 연속으로 불러줘. 시작. 비틀 주스. 예스 비틀 주스. 예스. 야 드디어 참 했는데 좀 재밌네. 네 얘기 한번 검토한 뒤에 꼭 연락할게. 저 세상에서 비틀 주스 비록 제가 소녀지만 호구는 아니라서 어쩔 수다 집어치고 똑바로 말해. 사는 건 별로지만 일단 비틀 주스 비즈니스 한번 할까. 풀타임으로 모실게요. 뭘 어쩔 건데. 겁줄게 죽을 만큼 솔깃 달랑말랑한데. 영혼까지 털어줄게. 됐어 나 그냥 안 할래. 아무리 생각해도 네 절박함이 수상한 건 없잖니. 또렷하게 보일 거야. 누구 맘대로 나의 이름을 너의 이름을 잘 들어 이제. 누구 맘대로 나의 이름을 너의 이름을 잘 들어 이제. 보게 만들 거야. 와, 이렇게 한 곡만 들어도 굉장히 짜릿한 기분이 드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약간 락 사운드도 들리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 공연은 락 사운드의 강렬한 음악인데요. 지금 보신 버전은 사실 초연 버전이지만 이보다 더 강렬해진 가사들이 아주 재미를 주는 공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퍼포먼스일까요? 네, 맞아요. 이 공연은 정말 화려한 퍼포먼스로도 눈을 뗄 수 없는 공연인데요. 이 비틀주스와 리디아가 사람을 놀래킨 뒤 비명소리가 너무 예쁘다면서 아주 신이 나게 부르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비틀주스가 자신의 분신들까지 소환을 하면서 부르는데 이 장면이 정말 화려하고 또 신나는 장면으로 유명한데요. 그럼 이 장면도 새로워진 비틀주스의 버전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끼치는 퍼펙트함을 위해 몇 개만 추가하자. 잘 봐 나를. 비묵 소리 한번 질러봐. 달콤하게 한번 질러봐. 비묵 소리 한번 질러봐. 달콤하게 한번 질러봐. 얘들아 질러봐. 비묵 소리 한번 질러봐. 달콤하게 한번 질러봐. Stop. 잘 봐. 리디아 아름다워라. Oh beautiful sound. 어른들의 거지 같은 잔소리도 안 들린다. 느낌 휘몰아칠 때 아빠는 두 번 다시 훨씬 더 못해. 나를 봐봐 난 자유로워. 이제 눈부시게 난 반짝이지. 소름 끼치게 울가분한 이 멜로디 너무나 아름다워라. Oh beautiful sound. The sound, the sound, the sound. Oh beautiful sound. Oh beautiful sound. Oh beautiful sound. 아름다워라. 네, 정말 신이 나면서도 화려하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공연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화려한 캐스팅 때문입니다. 이 98억 살의 저세상 텐션 유령, 비틀주스 역에는 3명의 배우가 캐스팅됐는데요. 먼저 초연 때 완벽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호평받았던 정성화 배우가 다시 돌아왔고요. 여기에 넘치는 에너지로 무대를 휘젓는 정원영 배우, 그리고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김준수 배우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와, 김준수 배우까지 나오는군요. 그러게요. 라인업이 굉장히 탄탄한데 저는 특히 정성화 배우의 묵직한 그런 코미디 연기가 또 기대가 되고요. 정원영 배우의 재기발랄함도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김준수 배우가 연기하는 비틀주스는 또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 초록머리가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세 배우가 각기 다른 비틀주스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본 사람들의 후기로는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틀주스와 짝을 이루는 리디아 역에는 초연 때 신인상을 휩쓸었던 홍나현, 장민재 배우가 그대로 돌아와서 한층 더 깊어진 연기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 델리아 역에는 전수미, 윤공주 배우를 비롯해서 바바라, 아담 역의 배우들까지 정말 구멍 없는 캐스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공연장이 LG아트센터 서울인데요. 이 LG아트센터 서울이 음향이 좋기로 소문이 난 곳이기 때문에 배우들의 노래와 대사를 아주 선명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연장도 쾌적하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고 또 내용까지 더 탄탄해졌다니까 안 볼 이유가 없는 공연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공연은 언제 시작될까요? 네, 지금은 공연을 하고 있고요. 2026년 3월 22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도 굉장히 넉넉한데요. 네, 3월까지면 아직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워낙 인기가 많은 공연이다 보니까 좋은 좌석은 이미 매진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 점이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이 반복되는 일상이 무료하거나 시원하게 웃을 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만한 처방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삶과 죽음, 그 경계에서 펼쳐지는 유쾌하고 따뜻한 소동극인데요. 뮤지컬 비틀주스와 함께 즐거운 추억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틀주스 이름 3번 딱 부르고 오시면 스트레스 확 풀리실 겁니다. 이렇게 비틀주스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럼 다음 공연도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 우리 예빈 아나운서 어떤 공연 준비했을까요? 네, 여러분은 혹시 천국에서 춤을 출 수 있다면 어떤 춤을 추고 싶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총 대신 몸으로
말 대신 춤으로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발레극입니다. 구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생을 바친 인물이죠. 안중근 의사의 인생을 담은 작품인데요. 그런 그를 끝까지 믿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낸 아내 김아려, 그리고 아들에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라고 말했던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발레로 만나볼 수가 있군요. 오프닝만 들어도 좀 가슴이 묵직해지는 것 같은데 어떤 공연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인 만큼 기대감도 더 큰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안중근 의사의 유언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오.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해방을 꿈꿨던 안중근의 짧고도 치열한 삶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낸 발레극인데요. 강렬한 독립군의 남성 군무, 그리고 평화로운 천국의 꿈처럼 펼쳐지는 여성 군무가 환상적인 공연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이 안중근 의사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 굳은 의지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이야기를 발레로 표현하려면 또 많은 안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안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작품은 다양한 안무 구성이 특징인데요. 엠발레단 명예예술감독이죠. 문병남 감독의 파워풀한 안무, 그리고 단장 양영은의 입체적인 연출까지 더해지면서 무대는 한순간도 눈에 띌 수 없게 됩니다. 또 이 공연만의 아주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사실 발레 하면 해외 작품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조금 다릅니다. 외국 이야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우리만의 이야기를 레파토리로 만들어냈다는 점이 굉장히 뜻깊습니다. 와, 정말 한국 예술 분야로 보면 큰 의미인 것 같아요. 한국 발레가 글로벌로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 발레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전망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2015년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으로 초연됐고요. 2021년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창작발레로 재제작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민국 발레축제 개막작으로 올라갈 만큼 한국 발레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공연입니다. 와,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더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온 공연이네요. 그럼 이제 좀 줄거리가 궁금해지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어떻게 풀어갈까요? 네, 그럼 줄거리를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이야기는 1910년 2월 리순 감옥에서 시작됩니다. 안중근은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요. 신념은 굳건하지만 31살의 젊은 나이에 두려움과 그리움이 교차됩니다. 그 순간 어머니 조마리아 얼굴이 떠오르며 기억은 과거로 흐르게 되는데요. 15살 안중근과 김아려의 혼례로 마을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곧 조선은 위기를 겪게 되죠. 을사늑약에서 통감부 설치,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등장까지 이렇게 긴 악몽을 끝내기 위해서 안중근은 나라를 위해 망명을 결심하고요. 연해주로 향하게 됩니다. 와, 이렇게 잔치 장면에서 망명으로 정말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그의 비장한 선택은 결국 비극을 갖고 오게 됩니다. 안중근에서는 부상을 당해서 의식이 흐려지게 되고요. 그가 꿈꾸는 천국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곳은 다행히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간인데요. 거기서 사랑하는 부인인 김아려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네요. 사실 왜 제목이 이럴까 했는데 제목이 왜 천국에서의 춤인지 한 번에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는 왼손을 자르고 맹세한 11인의 동지, 그리고 다가오는 하얼빈 의거 등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웅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꼭 공연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줄거리를 담은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영상만 봐도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는데 이렇게 멋진 연기를 펼칠 주요 배역들도 궁금하네요. 네, 안중근 역에는 윤전일, 그리고 아내 김아려 역에는 신승원, 어머니 조마리아 역에는 김순정, 일본군 장교저 이시다 역에는 윤별이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연인 사쿠라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캐릭터 하나하나의 특징이 분명해서 지루하지 않게 발레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빈 아나운서의 소개를 들으니 공연이 빨리 보고 싶은데 공연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공연은 총 3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2월 22일에는 광주에서, 3월 7일에서 8일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에서 볼 수 있고요. 3월 12일에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역별로 다 다르게 예정되어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기회가 된다면 꼭 보고 싶습니다. 네, 그쵸. 발레를 사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발레를 모르시더라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인데요. 천국에서도 만세를 부르며 춤추고 싶다던 한 사람의 꿈 이야기, 안중근의 천국에서 춤을 무대 위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천국까지 들려올 해방의 함성을 기다렸던 안중근 의사의 그 간절한 마음이 춤 하나하나에 다 보일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만의 레퍼토리로 한국 발레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안중근 의사의 이런 묵직했던 감동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네, 사실 저는 이 촬영을 할 때마다 좋은 공연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희가 다 다루지는 못해서 항상 아쉬웠는데요. 이 시연 아나운서가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공연들만 쏙쏙 뽑아서 가져오셨다고요. 어떤 걸까요? 네, 오늘도 예술로 마음을 채울 새 작품 준비했습니다. 뮤지컬, 연극, 그리고 젊은 창작자들이 펼치는 실험 무대까지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작은 뮤지컬 목류도원입니다. 백제시대를 배경으로 꿈과 현실, 사랑과 갈등을 무대로 풀어낸 창작 뮤지컬입니다. 제목부터 정말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목류도원이라는 뜻이 뭘까요? 혹시 잠을 자는 정원인가요? 목류도원은 말 그대로 꿈속의 이상향이란 뜻입니다. 뮤지컬은 여경과 아랑의 꿈처럼 아름답고도 아픈 여정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공연은 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22일까지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와, 꽤 긴 기간 동안 공연이 진행되네요. 그리고 저는 캐스팅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맞아요. 여러 실력파 배우들이 맡아 다채로운 무대를 보여줄 예정인데요. 주연은 민우역, 김주택, 하윤주, 유리아 배우들이 맡았습니다. 영상 보고 오실까요? 네, 굉장히 듣기가 좋네요. 국악 발성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아요. 이 작품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주는 작품입니다. 요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께 딱 추천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추천작은 연극 더 드레서입니다. 이 작품은 그런 일상적 의미를 넘어 예술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1942년 전쟁 중 영국의 작은 극장에서 벌어지는 연극 제작 비하인드를 그린 연극인데요.
극중 선생님이라는 노배우가 공연 직전 혼란을 겪는 가운데 그를 돕는 드레서 노먼이 공연을 강행하며 펼쳐지는 인간관계와 예술의 의미가 핵심인 작품입니다. 와, 정말 이 연극 비하인드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니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네, 공연 기간은 2025년 12월 27일부터 2026년 3월 1일까지, 장소는 국립극장 다로름극장입니다. 네, 캐스팅도 굉장히 화려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베테랑 배우 박근영, 정동환 님이 선생님 역을, 송승환, 오만석이 노만 역을 연기하는 등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명연기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묵묵히 누군가의 무대를 지켜온 인생의 무게를 마주하고 오래 버텨온 어른들에게 깊은 공감을 전해줄 작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2026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입니다. 이거는 뮤지컬과 연극, 무용이 다 섞여 있는 공연일까요? 네, 정확한데요. 이 프로그램은 예비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무대로 연극, 무용, 전통예술 작품들이 모여 한 시즌 동안 펼쳐집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공식 공연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등지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이 신진 작가 또 안무가들의 작품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잘하는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관람하실 수 있는 공연입니다. 정답보단 질문을 던지는 젊은 예술가들의 무대인데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거나 감각을 깨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에 작품 3가지 추천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공연들이 여러분의 한 주에 작은 쉼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미를 담은 작품부터 거장들의 연극, 또 청년 예술가들의 실험 무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장르는 각기 다르지만 우리 일상에 새로운 영감을 준다는 점은 모두 같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공연들도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앞서 소개해드린 공연 중에서 주목해볼 만한 인물을 만나보는 픽 피플 차례인데요. 에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픽 스테이지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펼치는 단장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 드셨을 텐데요. 오늘 픽피플에서는 무대 위를 넘어 관객까지 감정을 전달하는 인물, 엠발레단의 단장 양영은입니다. 네, 저희 아까 봤던 이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이라는 제목의 공연의 엠발레단이군요. 이 발레단 단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봤을 땐 다 무용수 출신이었거든요. 이 양영은 단장도 그런 케이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원학교를 거쳐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고요. 그중에서 영국 왕립무용학교, 로햄턴 대학교, 그리고 서리 대학교에서 무용학 박사까지 한 인물입니다. 꽤 오래 해외에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력을 보면 관객과 춤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느끼는가까지 함께 고민해온 사람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먼저 양영은 단장님의 인터뷰 영상과 엠발레단의 현장을 살짝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발레단의 양영은 단장입니다. 이번 엠발레단의 신작 구미호를 안무와 대본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엠발레단은 고 문명남 예술 감독님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탐구하면서 우리만의 창작 발레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토를 지니고 창단되었습니다. 올해는 창단 1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한 해를 맞아서 이렇게 또 신작을 올리게 되어 저에게는 또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작품입니다. 한국 창작 발레의 역사는 서양의 클래식 발레를 토착화하는 용감한 도전과 포기하지 않은 실천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립발레단을 창단하신 임성난 단장님께서 처용, 왕자우동 등을 통해 한국적 소재를 지닌 창작 발레의 장을 여셨고 유니버셜 발레단의 심청, 춘향은 단연간 업그레이드되며 한국 대표 발레 레파토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상과 철학을 생각하면서 안중근 의사의 내면 그리고 세계를 임성남 단장님의 제자이자
국립발레단 부예술감독직을 역임하신 문병남 감독님께서는 왕자호동을 새로 양모하여 국립발레단의 역사성을 이어나갔고 M발레단을 창단하며 선보인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을 10년간 꾸준히 수정 보완하며 새로운 창작 발레의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한국의 발레 예술가들이 다양한 소재와 접근법으로 한국 창작 발레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M발레단의 이번 신작 구미호는 한국 창작 발레에 또 하나의 바람을 불어넣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최근 요괴나 귀신 등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구미호에 대한 판타지 발레를 구상하였습니다. 구미호는 주로 남자의 정기나 인간의 간을 빼먹는 요괴로 잘 알려져 있으나 이 작품에서는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지혜와 풍요의 상징으로서의 구미호를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이래서 더 많은 관객들의 공감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양녕은 단장을 이야기할 때 꼭 언급되는 작품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봤던 작품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네, M발레단의 또 다른 대표작이 있습니다. 바로 창작 발레 구미호가 있습니다. 구미호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꼬리가 9개에 달린 예쁜 구미호의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구미호인데요. 한국 설화에 등장하는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구미호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다만 우리가 흔하게 떠올리는 그런 무섭고 교활한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데요. 보통 구미호 하면 사람을 해치는 존재다.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양녕은 단장은 그 이미지가 사실은 일제감정기를 거치면서 굳어진 해석이라는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랑과 저주, 그리고 선택과 운명 같은 감정들이 놓여 있고요. 그 안에서 구미호 역시 고민하고 흔들리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런데 설화를 바탕으로 한 발레극이라면 동작도 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의외로 이런 작품은 클래식 발레 테크닉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전통적인 발레의 문법 위에 한국 설화의 서사를 얹은 겁니다. 이렇게 M발레단이 추구하는 방향은 같은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정서에 맞는 소재를 발레라는 언어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M발레단의 대표작 구미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구미호까지 보니까 뭔가 한국적인 느낌의 M발레단의 특색이 확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분의 이야기가 논문에도 많이 언급이 된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작년에 국제학술지에 한국인 최초로 단독 저자 논문을 게재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발레 공연 사진이 학술지 표지에 실리게 됩니다. 창작 발레의 5월 바람을 분석한 논문이었는데요. 춤을 본다는 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몸과 감정, 그리고 생각이 함께 반응하는 경험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객도 무대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써놓은 거죠. 정말 공감이 중요하다는 내용이군요. 그럼 이야기가 무대랑 연결이 또 되나요? 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양형은 단장은 이론으로 끝내지 않고 이 연구 결과를 실제 연출에 다시 적용하게 되는데요. 무대에서 움직임의 아름다움보다 감정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엠발레단의 이런 화려한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레와 관객을 연구하는 빅플 양형은 단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양영은 단장의 이야기까지 픽픽플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위클리 아르테에서는 즐거운 공연부터 묵직한 역사의 기록, 또 예술을 학술적으로 치열하게 연구하는 양영은 단장의 이야기까지 함께 다뤄봤는데요. 여러분께는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잊고 지냈던 감각들을 깨워주고 또 다른 세계를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때로는 100년 전의 인물에게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유쾌한 무대를 보면서 일상의 피로를 내려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양영은 단장이 강조했던 것처럼 예술은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인 여러분이 무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직접 완성시켜가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춘이 지났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공연 소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작품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